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맨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와,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니 무슨 날이 이렇게 또 빨리 가는지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2025년도가 벌써 이렇게 또 옵니다. 야, 2000년도가 이렇게 또 온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25년도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온 것 같은데 1년이 벌써 이렇게 또 지났다고요? 세월이 진짜 너무나 빠르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사형수들이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40여 명 중에 37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감형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고 하네요. 사형수에서 이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또 감형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형 집행을 빨리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제 극악무도한 그런 이제 범죄자에게는 범죄자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까지는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가 지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비를 좀 이렇게 또 많이 베푸시는 건지 어쨌든 간에 지금 사형수들 한 40여 명 중에 37명을 감형을 시켜줬대요. 무기징역이면서 이제 without parole,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또 감형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자마자 취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내가 바로 할 것은 바로 이런 이제 극악무도한 이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먼저 처형을 이렇게 또 시키겠다. 사형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들이나 뭐 마약 사범들이나 뭐 살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미국인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법과 질서가 있는 그런 국가로 다시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처형을 이 사형을 이렇게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감형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한테 이제 모욕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형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약 밀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는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인한 그런 중독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망자들의 수도 펜타닐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내가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마약 밀매라는 그런 조직들한테도 사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트럼프가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죄를 저지르고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이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본보기를 이렇게 또 보여줘야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끝물에 막 사면 엄청나게 시켜주고 막 이런 뭐 사형수들도 막 감형을 시켜주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이제 80세이시면서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쉬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끝물에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또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또 사명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해주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파나마 카날을 가지고 이 파나마 카날이 원래 우리 거였는데 미국이 잘못 결정을 하는 바람에 1999년도에 파나마한테 이 파나마 카날이 이렇게 또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파나마 카날에 그 운임비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 거니까 이제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나마에서는 뭐 발칵 뒤집히면서 이제 파나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파나마 카날은 우리나라 것이면서 그리고 이 파나마 카날의 운임비는 뭐 수요와 이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그린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북극에 있는 이 그린랜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린랜드는 미국이 통제나 아니면은 소유를 이렇게 또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린랜드 안에 뭐 희토류 같은 뭐 희귀 광물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가고 있으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이렇게 또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희토류 뭐 이런 희귀 광물들이 이렇게 또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이제 희귀 광물들이 이 그린랜드에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난 1기 때에도 이 그린랜드에 대해 가지고 통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2기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린랜드 우리가 이렇게 또 사가지고 뭐 통제를 하고 그러는 게 이렇게 또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그린랜드 그 총재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이 그린랜드는 우리나라 것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린랜드는 전혀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고 팔 생각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덴마크의 뭐 자치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덴마크랑 아마도 이제 뭐 협상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덴마크랑 그리고 미국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무력을 쓰더라도 이 그린랜드를 아마도 이렇게 통제 아니면은 소유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린랜드를 본다고 하면은 뭐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를 이렇게 또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한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랜드를 만약에 소유나 아니면은 통제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는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희귀 광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이제 깡패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그린랜드를 이렇게 또 미국이 뭐 소유를 하거나 뭐 가지거나 뭐 통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린랜드 그 주민들의 그런 의사도 이제 알아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조언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파나마 카날도 지금 뭐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린랜드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캐나다한테도 캐나다 그 총리가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캐나다한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캐나다에다가 2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물릴 텐데 그러면서 캐나다 총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끼리 뭐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캐나다가 미국의 51주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냥 미국한테 편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캐나다 총리나 뭐 캐나다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비난받고 막 그러고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미국 우선주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에 사는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비춰지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러시아랑 다를 게 뭐가 있는 건지 그냥 이제 총이나 뭐 이런 것만 안 쐈을 뿐이지 그냥 뭐 땅 같은 거 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러시아랑 좀 이제 다른 게 무엇인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은 네,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짓을 할런지 네, 지금 숨죽이면서 이렇게 또 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예, 이 아메리카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는 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뭐 대놓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뭐 캐나다, 뭐 멕시코, 예, 뭐 파나마, 그린랜드, 뭐 덴마크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뭐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 이거 보면은 조금, 예, 그렇기도 해요. 네, 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조금 어떻게 볼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산타크루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 이게, 이 산타크루즈에서, 네, 이 피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피어에, 어제 네, 이 태평양 뭐 폭풍이 이렇게 또 불었대요. 폭풍이 불다 보니까 뭐 파도가 굉장히 세고 그래가지고 네, 이 산타크루즈에 있는 이 피어 끝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 폭삭 나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네,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어떠한 이제 피어가 있는데 피어 끝에 있는 이 건물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바다에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에 네, 산타크루즈의 피어 끝에 있는 어느 이제 건물이 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바다에 이렇게 또 둥둥 떠다니다가 이게 가라앉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태평양 폭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었대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이 산타크루즈 이 피어가 원래 좀 이제 네, 손상이 있었던 네, 채로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몇 년 전에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네, 벌써 이제 손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곳을 이제 복구를 하려고 여기에 엔지니어, 뭐 프로젝트 매니저 이렇게 또 해가지고 3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폭풍이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이곳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 바다에 3명이 이렇게 또 빠지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신고를 하다 보니까 바로 네, 이 구조대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2명을 이렇게 또 구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나머지 1명은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또 수영을 해가지고 네, 빠져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네, 뭐 사상자는 이렇게 또 네,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야, 이 피어 같은 곳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에는 이런 뭐 나무 피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나무 피어를 이렇게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이 바닷물이 이렇게 또 짠데, 이 나무가 어떻게 버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래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폭풍우 같은 게 이렇게 또 분다고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폭풍우가 이렇게도 불고 뭐 허리케인이 오고 뭐 토네이도가 불고 그런다고 하면은 항상 집에 있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어마무시한 버블이 이렇게 또 터질 위기에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락펠러 인터내셔널 뭐 의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Mother of all bubble, 지금 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버블의 이제 어머니가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미국의 이 버블이, 이 어마무시한 이 버블이 터지려고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가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이제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이렇게 또 줄이려는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악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소수의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미국
미국의 경제를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밖의 것들은 지금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갱신을 하고 있다네 만단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그 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워낙 이제 기술주에 이렇게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수의 기술주들에만 이렇게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주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가지고 뭐 좋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미 정부에서 어마무시한 지출로 인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또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버블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이제 비이상적인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비이상적인 이 버블들은 다 터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공공부채를 본다고 하면은 이 GDP의 100%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이 미국 부채이다, 공공부채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제 부채, 이 공공부채의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이것은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는 줄여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채를 줄여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mother of all bubble,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경기 침체가 지금 미국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아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기술주들 이제 몇 개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다른 주들은 오히려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버블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균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도 말 2023년도 이제 초기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미 정부에서 이렇게 막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부채 늘리고 뭐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막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를 땜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언젠가는 이제 터질 테인데 아마도 그게 이제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번 좀 많은 급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자마자 어마무시한 폭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이 지하철 방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이제 여성에다가 이렇게 또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불태워 죽인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 용의자는 이제 33살 세바스찬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급 살인, 2급 살인, 그리고 1급 방화로 기소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이 뉴욕 지하철에 이렇게 또 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있다가 어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또 자고 있는 여성에 이제 불을 이렇게 또 지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이 몸이 좀 이제 불편한 그런 이제 여성이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이동하는 그 보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보조기를 쓰는 그런 여성이었대요. 그런데 불을 이렇게 또 지피다 보니까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불편하다 보니까 그대로 사람이 타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용의자는 이 세바스찬 이 또라이 새끼는 이 33살 이 또라이 새끼는 거기에 이렇게 또 앉아 있다가 이 여성이 이렇게 또 불타 죽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그 다음에 유유히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고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고등학생 3명이 이 신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가 이 용의자 이렇게 또 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또 붙잡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용의자는 불법 체류자이다. 구아테말라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바스찬이라는 이 불법 체류자, 이 구아테말라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추방이 됐었다고 하네요. 2018년도에 추방이 됐다가 다시 구아테말라에서 이제 넘어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무슨 뭐 쉼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숙자들이 쉼터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약물에 이렇게 또 중독이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불법 체류자에다가 한번 추방이 됐는데 다시 또 넘어온 불법 체류자에다가 약물 중독에 마약까지 하면서 그냥 아주 썩어 빠진 놈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제 짜증내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 모두 다 추방을 시켜버리겠다. 대규모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공약을 이렇게 또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미국 대통령으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더 일어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은 아 내가 옳았구나 라고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은 좀 많이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내가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자마자 군대까지 써가면서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대규모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멕시코로 굉장히 많이 내보낸다고 한다고 하네요. 멕시코로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뭐 남미로도 이렇게 또 많이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캐나다에도 이제 많이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몰아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 불법 체류자들 뿐만이 아니라 노숙자들이랑 다 싸잡아다가 추방을 시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우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불법 체류자들 전부 다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또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이제 가슴 아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 힐이라고 하는 44세 경찰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식료품점에서 어제라고 해요. 어제 이제 11시, 아침 11시에 식료품점에서 난동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 식료품점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무장한 남자가 있어가지고 이 좀 이제 짧은 이 몸싸움 끝에 이 범인이 이렇게 또 총을 발사를 해가지고 44살 이 경찰관 이 마이클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범인은 이 경찰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간 다음에 2시간 만에 결국에는 붙잡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경찰이 계속 이렇게 또 추격을 해가지고 어느 이제 프리웨이에서 뭐 I-40 프리웨이에서 범인을 이렇게 또 붙잡았다고 하네요. 붙잡은 뒤에 1급 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석금 없이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경찰은 2018년도에 경찰에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지역을 계속해가지고 순찰 업무를 이렇게 또 맡아왔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나 좀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순직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애도를 이렇게 또 표하면서 이 마이클 호란의 헌신적이고 이 용감한 봉사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경찰들이 항상 좀 많은 이런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경찰들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한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이 총을 이렇게 또 맞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찰들은 항상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무슨 낌새가 있다고 하면은 총을 이렇게 또 발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신이 총알을 이렇게 또 맞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찰들은 항상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또 대응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총을 그 누구도 손쉽게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겨울 시즌이지 않습니까?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스키 리조트들이 지금 왕성하게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 네바다 있지 않습니까? 네바다에 있는 헤븐리라고 하는 어느 뭐 스키 리조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리프트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리프트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리프트가 이렇게 또 이 의자가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의자가 이렇게 또 가는데, 어제 굉장히 큰 이 바람이 이렇게 또 불었다고 합니다. 강풍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이 리프트가 이렇게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 리프트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리프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 앞에 있었던 리프트가 뭐 끊어졌나요? 뭐 끊어지거나 뭐 해가지고 이게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뒤로 이렇게 또 밀리게 되면서 여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네요. 다쳤는데 이 중에 3명은 이 리프트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높이가 30피트였대요. 30피트. 굉장히 높은 곳에서 3층에서 떨어진 것이죠. 3층에서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크게 다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2명도 더 이렇게 또 다쳐가지고 5명이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에 2분이나 나이가 좀 많으신 뭐 60대, 70대 남성분이다. 그러니까 할아버님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 할아버님들이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또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겨울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스키 리조트가 왕성하게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스키 리조트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콜로라도에서 어느 뭐 스키장에서도 또 이제 리프트 사고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 리프트 점검 잘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플로리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이제 부두에 여기에 굉장히 또 좋은 요트가 보트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보트가 폭발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5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에 3명은 좀 심각한 외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두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이제 보트가 이 부두에 이렇게 또 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사람이 1명 있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보트가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뻥 하고 터지더니만, 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갑자기 2개로, 위아래로 2개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뭐 5명의 이제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스 폭발 사고 같아요. 아시다시피 가스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 이 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보트에서 아마도 가스가 이렇게 또 새 나오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가스가 이렇게 또 차 있다가 그 가스가 이렇게 또 폭발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배는 그냥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가라앉고 1명 사망하고 5명 뭐 부상자 나오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스는 잘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가스 냄새가 나면은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 그 디텍터들 있지 않습니까? 디텍터 같은 것들도 잘 이렇게 또 구비를 해둬가지고 이 가스가 이제 나오면은 또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북한 군인들 3천여 명을 사상자를 이렇게 또 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특수 작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수 작전군은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 군인들 77명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하고, 그리고 40여 명을 이렇게 또 부상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3천여 명의 북한 군인 이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이 북한 군인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숨기려고 위조 여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신분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북한 군인들한테 이렇게 또 주면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또 이 죽음의 전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북한 군인들은 얼굴 물론 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만큼 북한 군인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이렇게 또 도와가지고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벌써 드론 같은 것들이나 영상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북한 군인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와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게 벌써 밝혀졌죠.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는 북한 군인들까지 이렇게 또 파병을 받으면서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요. 빨리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우크라이나가 좀 어느 정도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겼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와이 화산이 분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와이 빅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빅 아일랜드에 있는 키라웨아라고 하는 이 화산이 어제 분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용암 분출이 80피트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월요일 새벽 2시에 화산이 이렇게 또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 수그러들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고농도의 이제 화산 가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피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부상자가 나왔다거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하와이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 항상 이런 화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산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동 중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이렇게 또 화산이 이렇게 또 분출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또 분출이 되게 되면서 지금 고농도 가스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잘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이 뉴스 같은 거 잘 보시고, 만약에 가스가 사람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빨리 이렇게 또 대피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8%, 그리고 나스닥은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우존스는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이지 않습니까? 이브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일찍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일찍 마감을 하면서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스닥이 지금 1%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이 나스닥을 이렇게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오늘 4%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4%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도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래량은 좀 적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적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산타 랠리가 이제 26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1월 2일까지 있는 이 산타 랠리는 이 주식시장에 계속 이렇게 또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메리카 에어라인 이 항공이 테크니컬 디피컬티로 잠시 이 그라운드가 됐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살짝 이렇게 또 요동을 이렇게 또 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시 이렇게 잘 운항을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혼다하고 그리고 이 닛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칼로스 곤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 닛산 회장이던 이 분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칼로스 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혼다하고 닛산하고 합병을 지금 한 달에 만 달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닛산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다하고 닛산하고 이제 합병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혼다가 이 주도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닛산하고 혼다하고 이렇게 또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카를로스 곤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두 회사가 이렇게 또 합병을 하더라도 뭐 주요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것은 비용 절감 같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뭐 기술 같은 것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될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닛산하고 르노가 파트너십을 더 이렇게 또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이제 카를로스 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카를로스 곤은 이 르노에서 이렇게 또 파견을 나갔었던 그런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르노 회장이면서 이 닛산 회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를로스 곤은 닛산하고 그리고 혼다가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은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합병도 될지도 모른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닛산을 본다고 하면은 닛산은 지금 좀 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거든요. 이 닛산이 예전에도 한번 굉장히 커다란 이런 이제 위기를 겪었었거든요. 위기를 이렇게 또 겪다 보니까 그때 1999년도가 2000년도가 그때 막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닛산이 뭐 망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닛산 CEO가 막 여기저기 이 닛산 회사를 이렇게 또 팔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뭐 포드한테도 가고 뭐 다른 자동차 회사 이렇게 또 가면서 우리 회사 좀 사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빌었었거든요. 아니면은 이 닛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파산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르노 있지 않습니까? 르노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받아줬다고 합니다. 받아주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 카를로스 곤, 이 르노 회장이 이 일본에 이렇게 또 넘어가가지고 이 닛산, 이 CEO도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닛산을 완전히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그때 이 닛산이 뭐 5개 공장이 있었는데 3개를 폐쇄를 하고 뭐 2개만 남겨두고 새로운 자동차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단 1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또 되돌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카를로스 곤 회장이 돼가지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찬사도 아끼고, 그리고 뭐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카를로스 곤이 일본 법조계에서 세금을 횡령했다느니 말았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체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를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그때 또 이제 닛산하고 그리고 르노랑 좀 이제 사이가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르노가 이 닛산을 이렇게 또 주식을 이렇게 또 사면서 주식을 사면서 이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다시 닛산이 이 르노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돈을 다시 이렇게 또 받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르노가 닛산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인수 과정이 좀 이제 껄끄러웠다고 합니다. 돈을 주기는 줬는데 다시 돈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되면서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만 이 닛산을 거의 뭐 인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돼가지고 좀 이제 사이가 나빴대요. 닛산하고 르노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일본에서는 이거 계속 해가지고 닛산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벌어들인 그런 이제 돈들은 다 지금 뭐 르노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칼로스 곤 회장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는 등 그런 수를 이렇게 또 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칼로스 곤 회장이 뭐 가방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지고 뭐 레바논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또 도망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닛산은 지금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닛산은 좀 원래 별로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칼로스 곤 회장이 뜯어 고쳤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일본 측에서는 아니 이거 열심히 우리만 일하고 이 르노만 지금 뭐 배불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하다가 닛산은 지금 또다시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둔다고 하면은 닛산이 또다시 뭐 르노한테 가거나 르노한테 이렇게 또 먹히거나 아니면은 닛산에 이렇게 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차라리 일본 회사한테 이렇게 또 먹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혼다에서 닛산을 이렇게 또 합병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닛산하고 이제 혼다랑 이렇게 또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3위 자동차 파는 그 판매 대수만 본다고 하면은 3위로 이렇게 또 올라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이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또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원래 3위는 현대기아였거든요. 현대기아였는데 3위에서 이렇게 또 밀려 나게 생겼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